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와,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나르시시스트의 또 한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초를 치고 분위기를 망치는 그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영상 후반에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발한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전문가의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나 일을 하다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를테면 좋은 성적을 받거나 상을 타거나 승진을 하는 등 공정한 경쟁에서 실력으로 승리를 했을 때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지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이 이런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 그렇게 좋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들도 권력자나 대중 앞에서는 칭찬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느라 함께 기뻐하는 척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당신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망치려 들 거예요. 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았어. 이번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상을 한대. 시상식에 와줄 수 있지? 라고 말을 하자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야, 내가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 마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넌 꼭 시간 없을 때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되겠니? 또는 다음과 같이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받고 싶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너를 둘러싸고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지? 고작 그 상장 쪼가리 하나 받겠다고 그 불편한 시간대에 사람들을 오라가라. 진상이다 진짜. 또는 참석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시간이 임박해서 갑자기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참석을 해서도 내도록 불편한 기색만 끼치다 갈 수도 있습니다. 참석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아프다고 하거나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구석탱이에 앉아서 아주 음산한 기운을 뿜고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보다 못한 당신은 정말 미안해하며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미묘하게 수동 공격을 해올 수도 있어요. 야, 넌 좋겠다. 나는 이렇게 지금 만사가 최악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남이사 망하든 말든 아주 행복해 죽겠지? 라는 식으로 자신이 아주 슬픈 입장, 피해자 입장에 있음을 어필하는 거죠. 사실 대놓고 모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 기쁜 소식이 있어 라며 당신이 하는 말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상 탔어. 우리 팀이 경쟁에서 이겼어. 친구가 주말에 좋은 데 놀러 가재. 다음 주 내 생일이야. 등등의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이 말들은 비난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며 나르시시스트 본인에 대한 얘기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이 타인의 기쁜 소식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불안감, 질투, 부러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질투와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워낙 상처와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수치심이나 불안감으로 연결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분노하거나 수동 공격을 하거나 또는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신을 개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경멸하며 당신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특히 부모님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경우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절대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축소시키거나 듣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대응하죠. 그래, 뭐 이번엔 잘했네. 그런데 다음에도 네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상은 아무나 다 받는 상이야. 영어는 상을 받았는데 그럼 수학은 언제 받아올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도 부모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계속해서 부모를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세상에는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녀가 상을 받는 일은 그 자녀를 위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잊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30살, 40살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은 자라서도 그 관계의 흔적이 남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친구, 나르시시스트 연인, 나르시시스트 상사, 동료, 배우자 등등을 만나서 똑같은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그 좋은 소식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단지 불안감과 수치심, 질투를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관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어떻게든 당신의 기분을 망쳐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경멸하고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스스로도 그 좋은 일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무의미한 일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임상심리학자인 라마니 더바술라는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처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쁜 소식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먼저 전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중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SNS 등의 매체들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쁜 소식을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이고 자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이나 동료, 이웃, 가족 구성원 등 당신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만한 모든 좋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말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나르시시스트가 그 소식에 대해 들을 때가 오겠죠. 당신에게 소식을 들었던 누군가가 전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 그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뭐라고 할까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묻겠죠. 왜, 뭐 때문에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이 말을 듣고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마니는 말합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음산한 기운을 뿜으며 이후 계속 기분이 나빠져 있을 거라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먼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던 그 사람이 이제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고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 표현하기보다는 미리 결과를 예상해서 방법을 구상하고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계속 당신을 깎아내리고 무가치한 인간처럼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잘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나의 성과를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 되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다면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및 여러 대처법과 정보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